잘 풀 거. 아 그건 아닌가. 나 아예 안 했어. 아예 안 해도 나면 나. 키르요프 나오면 틀린다가 전제. 키로요 키로 시간에. 나이스. 안 나와요? 나이스. 나이스. 간단한 거 같네. 나이스. 약간만 어렵죠? 나 물에 진짜 담근 못하는. 그 회로 물에 담근 거만 아 맞죠? 맞아 막 회로를 왜 물에 담가? 그 저항 물 담근 다음에 온도 상승 얼마 하느냐고 물어보잖아. 아 맞아. 그런 연료판 문제가 안 나와. 너무 좋아. 그거보다 좀 복잡한 문제. 네? 시험이 그래도 역학 위주로 나오면 좋겠어. 그 저항을 피스톤 안에다 넣어놓는 문제가 나온다고 있어. 네? 피스톤 아트였다고요? 그래서 열량 공세. 뭐 빡세.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닌가.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어려운 문제는 안 내. 중간 거요. 어려운 문제 안 내고 생각해봐. 60분 동안 40문제 풀어야 돼. 60분이요? 40문제요? 스키 문제 있다 진짜. 100개 문제가 40문제. 그 새끼들이 만만치 않은 새끼. 한 몇 개 정도는 맞춰야 3등급 안에 들어가요. 너 목표가 3등급이야? 연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최근 시험 내용을 보면 3등급 안에 들어가면 70점 정도. 3등급 안에. 정식성이 1등급이고 8점이 2등급. 90점대. 엄청 압도적으로 잘하는데. 2, 3등급은 맞으면 좋겠어. 스마트 덕후들이 좀 있다. 덕후. 이번에도 덕후. 수업 덕후. 노력하네. 물리만 새끼. 근데 대웅이는 수업도 잘해. 아니야, 대웅이 저번에 1등 했어요. 수업? 근데 이번에는 경우가 좀 불안정해요 약간. 한 번 훅 잘 볼 때가 있어. 기복이 푹 잘 봤다가 진짜 못 봤다가 진짜 잘 봤다가 진짜 못 봤다. 공부했다 안 했다. 그 원래 경시에 강해서 경시 문제가 나오면 1등. 근데 정시가 안 나오고. 문제가 해결되시죠. 야릇하고 좋은 문제들을 다룰 기회가 없어. 대웅이는 입학하고 올림피아드에서 물리학회에서 올림피아드 통신교육 하거든. 거기 한번 참가해봐. 통신교육 하고 그다음에 카이스트 영재반이 있어. 그다음에 또 있는 게 할리몬이라는 곳이 있거든. 할리몬 영재반이 또 있어. 그래서 할리몬 영재반을 하는 애들은 거의 다 서울대가. 물리를 몇 명 정도 보냐면 물리를 보통 5명 이만 뽑아야 돼. 들어가야 돼. 인천 가고 있어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체. 문제 수는 있겠는데? 이광이 아니었어. 서울대강에 빠를 것 같은데. 사사반이 사사반이 인과에서 5명이면 나도 괜찮은데. 선생님 같은 애들 여태까지 할리만 사사반 들어간 애는 김이 딱 나왔을 때마다 을 줘. 서울대에 들어갔을 때. 근데 진짜 왜 김이 안 오는? 자, 왜 김이 안 오는지 아세요? 무슨 얘기 아니? 하니? 올라갔어? 네. 연락도 안 받아요. 아예. 아픈 거 아니야? 차에 치인 거 아니야? 학원 연락 안 한다고? 아니 그런 부정 타는 말을. 진짜 한강이 안 돼. 근데 무슨 일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개 생겨. 놀러 갔겠지. 뭐 아우 짧기고 PC방. 짧기고. 에이, 어디가 하는 짓이야. 정확하다. 설마 그때 너 수학 시험 그 앞서고 뺏겼을 때 정도까지는 안 할 건데. 수학 시험 뺏기고 했을 때 학원 뺏기고 PC방은 2학년 때까지 가가지고. 수학시험 점수도 어떻게 좀 점수가 다 몰려있어. 아니 12점 정도가 아니야. 조금만 삐끗해도 그냥 떨어져. 애들 근데 밥 먹고 왜 안 오니? 12점 다 줘가지고 애들 다 밥 오셨어. 먹고요? 그러니까. 아 12점 빼고 했는데. 현서 아니다. 한우랑 나랑 근데 나 그 12점짜리 맞췄는데. 같이. 아, 그래도 좀 있는데 4파이래. 4파, 왜 4파이야? 그치 나 파이 나와. 파이 아니야? 몸이 안 좋아서 오후에 온다고 그랬대. 아. 요즘 뭐 애들 장염 같은 게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 그거 조심해. 자, 그러면 오늘은 비색 굴절에 대한 설명에서 시험
문제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바로 곱보기 깊이라는 것입니다. 자, 곱보기 깊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태양 이건 보통 2, 3년에 한 번씩 처음에 계속 나오고 있어. 난이도가 상당히 깊은 것도 있습니다. 자, 태양 국장인데 곱보기 깊이. 곱보기 깊이라는 것을 자, 물 속에 있는 물체가 떠 보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 그 떠 보이는 현상을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자, 서로 다른 내리다라고 할게. 자, 얘는 공기라고 하자. 그냥 M1이라고 쓸 수 있다는. 자, 그리고 얘는 물이라고 가정해야 된다. M2라고 얘기해. 자, 이때 물 속에 어떤 깊이의 물체가 놓여 있어요. 자, 이 깊이를 H라고 얘기하자. 자, 여기서 나오는 빛을 공기 중에는 관찰자가 관찰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공기 중에 관찰자가 관찰하게 되면 빛의 경로가 이런 식으로 변화되겠지. 법선이 있다면, 자, 이때 얘가 입사각이 되겠지. 입사각이 될 때는 자, 이쪽 방향으로 휘쳐가게 된다라고 얘기하지. 불전리비 자본 중에서 각도가 커져야 되잖아. 큐빅이 무슨 연락하지? 자, 여기 세타 2가 있고 여기 세타 1이 있다라고. 자, 여기에 관찰자가 있어. 그래서 여기 있는 물체를 바라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 물이 자기 자신이 속한 공간과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게 돼. 물이 있는 정도지 모른다라고 돼. 자, 그래서 이 빛이 오는 방향으로 연장선을 보냈을 때 이 연장선상에 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 자, 이 연장선에 자, 그래서 이 깊이를 뭐라고 해? 곱보기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이 점을 A점, 이 점을 B점이라고 이야기해 볼게. 자, 여기에서 우리는 불절 법칙을 써줄 수가 있다. 자, N1 곱하기 사인 세타 1이라는 값은 N2 곱하기 사인 세타 2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이와 같이 얘기했을 때, 자, 이런 가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각도가 무지무지 작대. 세타 1, 세타 2가 무지무지 작대. 이 라디안은 1라디안은 약 57도 정도가 되지. 그래서 그 각도보다 상당히 작은 값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사인 세타라는 값은 근사적으로 뭐라고 쓸 수 있어? 탄젠트 세타라고 쓸 수가 있대. 또 사인 세타 2는 뭐라고 쓸 수 있어? 탄젠트 세타 2라고 이야기하자. 자, 그렇다면 위에서 쓰여진 식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돼. N1 곱하기 여기 안 보여서 어떻게? 괜찮습니다. 투명하면 좋은데. 자, 사인 세타 5는 N2 곱하기 탄젠트 세타 2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지. 그죠? 자, 그렇다면 저기에는 관계를 한번 살펴봐봐. 자, 탄젠트 세타 1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가 세타 1이 되고 여기가 세타 2라는 값이 될 거야. 그치? 그렇다면 밑변분의 높이라는 값이 되버린다. 따라서 얘는 N1 곱하기 H 프라임분의 성분 AB라고 쓸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얘 N2를 생각해보면 얘는 뭐가 돼버리지? 탄젠트 세타 2가 H분의 AB라는 값이 돼버렸대. 이때 AB의 값이 어떻게 되니? 지워져 버리지. 오케이? 지워져 버린다라고 얘기. 숫자를 이쪽 붙이고 두 개 붙이고 하나 짜리가 나을 것 같은데 너무 좁아. 안 보이지, 그치? 어? 안 보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곱보기 깊이 H는 자,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습니까? 얘 저쪽 가고 얘 이쪽으로 오면 N5분의 N2 곱하기 H라는 값이 되어버립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곱보기 깊이. 만약에 N1이 자, N1이 공기 중이야 1이 되겠지.
뭐가 되니? 물이라고 하자. 3분의 4가 돼버렸대. 3분의 4가 됐대. 자, 그렇다면 실제 깊이가 h가 1m에 있다라고 한다면 쟤는 어떻게 보이지? 어떻게 보일까? h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4분의 3m가 돼 보이겠지. 맞습니까? 이거 볼 수 없다. 제대로 썼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자, 자, 그래서 거기 깊이들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 잠깐만, 같이. 2분의 1이 돼버리지. 가만히 있었어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기 깊이가 되는데, 그래서 속담에 그거 있잖아. 이라고 무모한 짓이지. 이거 사람하고 관계된 얘기다. 청귤 물속은 알아도 한개 사람 속은 모른다. 근데 청귤 물속도 모르네. 한귤 물속도 몰라, 그지? 그래서 눈으로 보는 깊이보다 상당히 어때? 깊다는 얘기야. 물들을 보면 실제로 선생님은 이것 때문에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죠. 물이 얕은 줄 알고 걸어가다가 푹 빠져버렸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죽었으면 못 봤겠지.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어. 그때 순간적인 현명한 판단을 안 했으면 죽었을 거야. 어릴 때 애들하고 물놀이 갔는데 거기가 물이 흘러가는 길을 갑자기 툭 패요. 물 때문에 이제 파이게 돼, 바닥이 파이게 되는데 보면 안 깊어 보여. 그래서 걸어갔어. 저쪽에 친구들이 잔뜩 있길래 걸어갔어. 걸어가는데 그때 어릴 때 수영을 잘했었거든. 막 걸어가는데 갑자기 푹 들어가는 거야. 근데 사람이 푹 들어가면 어떻게 하게 되니? 진짜 어프어프하게 돼. 어프어프하게 돼. 근데 선생님 하도 장난이 그때 심할 때라 친구들이 물 빠진 장난, 물에 빠진 것처럼 장난하는 줄 알았대. 나를 보고 깔깔대고 웃는 거야. 옆에서 이렇게 잡아서 당겨주기만 해도 빠져나오는데, 근데 그걸 어프어프를 한 2~30초 한 것 같아. 그때 어린 생각에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그래갖고 그럼 죽을 거면 이미 내가 죽음에 다가가자. 아니 차라리 들어가자. 바닥은 있겠지. 그래갖고 들어갔어. 내 키가 이만하면 그 깊이가 한 이 정도 돼. 그러니까 들어갔어. 바닥이 닿잖아. 근데 바닥이 기분이 나빠. 수렁인데 거기 진흙 같은 게 쌓여가지고 그 뭐 부드러운 게 쭉 땡기는 느낌? 부드러워. 아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물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나 봐. 그래갖고 들어갔는데 바닥은 있어 걔도. 바닥을 비고 튕겼지. 튕겨 나오니까 가슴까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일단 숨을 확보했어. 숨을 쉬어야 되니까 여태까지 오프판을 물반, 공기반 먹었는데 들어갔어. 그걸 튕겨 나오고 그걸 2번을 한 다음에 주변을 이제 어디로 갈까 확인하고 나중에 헤엄쳐서 나왔지. 거의 그 친구들 네 친구도 그랬어? 그리고 들어갔다 나오는 게 차라리 낫다. 물에 빠지면 그냥 들어갔다 나와. 바다에 빠지면 어떡해? 들어갔다가 못 나와. 들어갔다. 바다에 빠지면 누워. 귀엽다. 바다에 빠지면 무조건 누워. 얼굴 하나는 그냥 기본적으로 떠. 이 중에 제일 유리한 게 대웅이하고 선생님이야. 장긴 부피가 커서 부력이 크거든. 그래서 우리 둘은 빠져도 무조건 산다. 대웅아 우리 살 빼지 말자. 물에 빠지면 무조건 삽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도 선생님 빠져 죽을 뻔한 데 그래서 바다에서 빠져 죽을 때는 물에 빠져갖고 익사하는 것보다는 저체온증으로 죽는 경우가 많아. 저체온증으로 죽는 경우가 많아서 만약에 물에 겨울철이 아니고 물 속에 들어갈 일이 있으면 바다에서 옷을 짧게 껴입고 들어가는 게 좋고 젖어도 체온 유지가 유리하거든. 저체온증이 걸리기 쉬우니까 선생님 아는 사람들도 저체온증으로 물에 빠져가고 2명이나 죽었어. 그것도 여름에. 물속에 오래 있으면 체온을 뺏기거든.
그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다. 선생님이 겨울에 바닷속에 한 20분 정도 빠져본 적이 있거든. 겨울에요? 뭐라서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걸 운동하다가 그래갖고 바다에 빠진 적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구조돼서 나왔어. 나와갖고 목욕탕에 가갖고 열탕 속에 엄청 뜨겁잖아. 40도 50도 된단 말이야. 열탕 속에 오전에 한 11시쯤에 사고 나갖고 목욕탕 가갖고 한 오후 4시까지 앉아 있었는데 한 4시간 정도 열탕 속에 앉아 있었거든.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봤어. 왜 신기한지 아니? 몸이 체온이 떨어지면 몸에서 열을 방출하기 위해서 몸이 떱니다. 저체온일 때 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 다 배우셨죠? 네. 호르몬이 작용해갖고 나타나는 거가 근육, 그 다음에 닭살. 근데 근육으로 이제 막 운동을 하거든. 근데 몇 시까지 떨어지는지 아니? 열탕 속에 앉아갖고 4시까지 떨떨떨떨 지나가던 사람들이 신기하게 봐. 왜? 열탕 속에 추닥떨떨떨 떨고 있으니까. 태양인. 왜 그런지 모르고.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병원 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몸을 체온 높일 수밖에 없으니까 열탕 속에 있었다는데 그렇지. 사고 난 거 진짜 많다. 다리 여기부터 발목까지 찢어져 봤어. 아 진짜. 근데 선배들이 운동하다 다쳐가지고 꼬매야 되는데 아, 그거 병원 가면 이거 100반을 넘게 꼬매야 돼. 됐다. 한 땀에 약 5,000원 정도만 해봐. 50만 원 선배들이 운동하다 말고 공금을 그렇게 쓰겠니? 그리고 병원 가자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하는 거야. 피가 출출 나는데. 발을 그리고 어쩔 수 없잖아. 스태프로. 청테이프를 붙였어. 아씨. 아. 때릴 때 더 아픈 거 아니에요? 근데 청테이프로 붙여놨는데 일주일 뒤에 떼보니까 다 아물었거든. 근데 지금 흉터가 하나도 없어. 오히려 꼬매면 꼬맨 자국이 남았을 거야. 근데 흉터가 하나도 없어. 썩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잘못했어요. 바닷물에 있잖아. 바닷물에 염분이랑 네? 바닷 네? 엄청 따갑지 않아요? 따가운데 대신에 아 제발. 염증이나 이런 게 안 생겨. 코드가 나. 아 제발. 청테이프로 붙여갖고 나왔는데 요즘 병원에서도 부 같은데 수술하면은 무균 테이프 붙여줘. 우와. 무균 테이프 붙이면은 스카가 굉장히 적게 생겨. 수술 후 상처들이 재생을 할 때 오버해서 생기지. 원래 있던 것보다 살이 더 많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흉터가 생기는데 그 테이프잉 하면은 흉터가 굉장히 적어. 요즘 급한 데는 스태프를 빡빡 찍어버리지. 무슨 운동을 하셨길래 찢어지는 거예요? 사고가 났어. 유독 어떤 멍청한 사람이 잘못해갖고 나 같이 있던 사람들 한두 명 죽은 줄 알았어. 사람도 그렇게. 근데 다 살아있었어. 자, 그래서 이거 기자는 차에 쳐죽을 한 적도 있고 진짜 죽을 거 많이 겪었어. 활동을 많이 해서 그래. 이것저것 활동 많이 하니까 죽을 일이 많더라. 자, 넌 앞에 죽을. 어릴 때는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아. 자, 그래서 운동 갖고 전국체전도 나갔다 왔잖아요. 오. 자, 그러면 나중에 공부 때문에 포기했지만 안 그랬으면 지금 그지같이 살 거야. 운동 계속했으면. 비인기 종목이랑 펜시. 선생님이 달리를 채용이니? 유도? 그때는 엄청 많았었어. 제자리 뛰기? 제자리 뛰기도 올림픽 아니? 창 멀리 던지. 펜시. 올림픽 정도. 참 멀리로 뛰려면 에어리드가 길었어야 돼. 펜싱도 팔이 길어야 돼. 키가 적어도 광록이 정도는 돼갖고 팔이 길어야 펜싱을 유리하지. 체조하기는 너무 크지 않니? 복싱. 체조하는 사람들이 도마. 도마도 체조야. 알려주시면 비밀이야. 태권도. 자, 그래서 짧잖아. 태권도도 적어도 광록이 키는 돼야 돼. 개홍이 키는. 자, 너 듣다고? 네. 자, 근데 태권도 할 얼굴이 아니잖아. 자, 그러면 이거를 복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복합적인 걸로 이야기.
얘는 없애버리자. 자, 얘는 이런 경우도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너네 학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꽤 됐어. 자, 이거보다 좀 어렵게 말이죠. 자, 얘가 지금 이렇게 놓여 있대. 자, 여기는 부조율이 N1인 물질이고 N2인 물질이고 N3인 물질이야. 이때 이 녀석의 두께는 H2가 되고, 자, 얘는 자, 요 깊이가 H3인 깊이의 물체가 있다라고 얘기해. 자, 이때 이거를 공기 중에는 관찰자가, 바깥쪽에는 관찰자가 이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나온 빛이 있겠지. 네. 이렇게 오고 한 번 더 굴절을 하겠지. 자, 그리고 이 위치에서 또 한 번 또 굴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되겠다. 자, 만약에 매질 N2에 있는 관찰자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이 사람이라면 물체가 어디에 있다라고 느껴? 자기 굴절 경선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하겠지. 이거를 H3'이라고 하자. 오케이? H3'이야. 그럼 이 두 관계에서 저걸 그대로 반복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쟤는 어떻게? N2 곱하기 이 각도를 세타 3, 이 각도를 세타 2라고 얘기를 할게. 자, 그러면 N2 곱하기 사인 세타 2. 자, 이 값은 N3 곱하기 사인 세타 3라고 얘기합니다. 각도가 무지 작다면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가 되겠지. N2 곱하기 탄젠트 세타 2는 N3 곱하기 탄젠트 세타 3라고 합니다. 역광이 되게 너네 선배다. 29기들. 인사 안 했는데 어쩐지 나 야리더라 나한테. 아니 되게 많이 시험에서 오시는데 제가 다행히만 알겠구나. 그래서 인사할까 말까 주말에 옆반에는 형들 보면 무조건 인사해. 월 화도 나와. 찌려보고 한다. 월 화도 나오니까 무조건 인사해. 안녕하세요. 누구요? 누구세요? 네? 30기입니다. 그래 이뻐해 줄 거. 경서 선배님한테 동아리 꽂아서 해야 돼. 그래서 대구 갈 생각 하던데. 네? 너도 평소 대구 갈 생각 그래서 하던데. 인사 안 했는데. 감동. 우리 동아리가 있거든. 머리 바꿔. 경서가 감사해요. 경서가 근데 아. 머리 기신 분은 여성분이에요 남성분이에요. 뭐야? 저 여성분이면 신뢰하는 거다. 흡술로 네. 이렇게 효준이 먼저 효준이 선배 남자 선배. 너무 다행이다. 설렜지. 지금 여기에 여자 선배가 가람이하고 우리한테 이거 그냥 수반 들어올까 이름도 까먹는다. 두 명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고요. 자, 이때 얘를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것분의 이거 여기가 세타 3가 되고 여기 세타 2가 돼버리거든요. 자, 그렇다면 N2 곱하기 H3 프라임분의 1이라고 쓸게. 그냥 N3 곱하기 H3분의 1이라고 하자. 얘를 AB라고 하면 그냥 AB 써주면 돼.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H3 프라임이라고 하는 값은 N3분의 N2 곱하기 H3라는 값이 돼버리겠죠. 맞아요? 자, 이때 가장 바깥쪽에 있는 관찰자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빛이 나의 연장선상에 어디에서 온다고 느끼는 거예요. 오케이? 얘를 H'이라고 하자. H'이라고 할게. 그렇다면 얘는 똑같이 H2가 돼버리고 얘는 뭐가 돼? H1이라는 값이 되겠지. 자, 이 점은 CD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N1 곱하기 sin 세타 1이라는 값은 N2 곱하기 sin 세타 2가 된단 말이야. 그치? 자, 여기에서 N1 곱하기 sin 세타 1이라는 값은 여기가 세타 1이니까 이것분의 이게 돼버리겠지. 그래서 H 프라임은 선분 CD라고 해.
자 그리고 자 n2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돼버린 탄젠트 세타 빼버렸어 그냥. 어차피 똑같은 과정이니까 써줄까? 그래, 써줄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에서 써주마. 돈 위해서 써줄게. n 곱하기 탄젠트 세타 1은 n2 곱하기 탄젠트 세타 2가 되고. 걱정하지 마. 전체 과정 학기 들어가면 또 처음부터 새로 하니까 그냥 정리하면서 해줄 거니까 문제 쓰면서 정리해 줄 거니까 그때 잘 잡아. 네. 지금부터 잘 잡아야 돼. 진짜 여기서 제일 못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선생님 볼 때는 두 사람. 진짜 정신 놓고 있어. 정신 좀 빼빼가. 선생님 고등학교 때 생각하면 참 불쌍하게 생각. 경원아 너도 그래? 근데 너는 멍 때리진 않잖아.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쟤 울어요. 멍 때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정신이 강시하지 않는 원하면 우주로. 어? 원하면 우주로. 우주도 아닌 것 같아. 정신이 사후세계야. 열심히 좀 해. 네. 하면 다 잘해. 성적이 올라가지. 하면 내가 안 올라가게. 학원 시험 점수 받고 일비1희 하지 마. 문제는 학교 가서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학교 시험은 체감이 좀 쉽게 느껴져. 체감이 좀 쉽게 느껴져.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위안을 줄 수 있는 말은 자의를 많이 풀어봐라. 자의에서 1학기 때 거의 절반 정도가 나온단 말이야. 거의 절반 정도. 매년. 올해는 수특에서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자의에서 거의 50% 자의나 수특이나 거의 비슷하거든. 이제 스타일이 그거를 똑같이는 안 내고 약간 변형시켜서 내시는데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그냥 끊임없이 계속 풀어보면 50점 기본으로 맞고 가면 적어도 4등급은 깔고 간다는 얘기야. 다 다른 우리 60점 대 정도 단계고 60점 정도가 단계고 되잖아. 논리도 똑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와. 점수는 100점. 반대였구나. 너 정말이야. 제대로 그려져? 저는 거. 저 어린 남자 있어. 아 여기에 와 매번. 저 뭐예요 저거? 나 이번에 뭔가 잘하는데 메롤치 아니잖아. 수업을 한번 해봐야. 자, 가만히 시험을 봐봐야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때는 n1 곱하기 탄젠트 세타 1이라는 값을 h 프라임분의 cd라고 쓸 수 있고요. 자, n2 곱하기 탄젠트 세타 2라는 녀석은 전체 2분의 1로란 말이었지. 그래서 얘는 뭐가 돼버리니까 h2 더하기 h3 프라임분의 cd라고 쓸 수 있게 되지. cd 지워져 버리고 h 프라임이라고 하는 값은 h 프라임이라고 하는 값은 이렇게 나타내준다. n2분의 n1 더하기 h2 더하기 h3 프라임이라고 쓸 수가 있다. 여기 앞에 나온 계산 결과를 넣어서 한번 살펴볼게. n2분의 n1 곱하기 h2 더하기 자, 이 녀석은 n2분의 n1 곱하기 자, n3분의 n1 곱하기 h3라고 얘기해. 자, 지워져서 얘는 이렇게 나온다. n2분의 n1 곱하기 h2 더하기 n3분의 n1 곱하기 h3라고 얘기해. 뭔가 규칙성을 느껴지지 않니? 이게 층이 여러 개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각 층에 대해서 자기 굴절율 관측자가 있는 위치의 굴절율 곱하기 그 녀석의 두께. 또 세 번째 있는 아이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자, 두께. 또 n4분의 n1 곱하기
만약 얘가 소수경이 아니고 단답형이라면 띡 쓰고 띡 끝이야. 답과 이렇게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소술하세요라고 하는 거 빼놓고는 답만 써도 다 맞음이야. 근데 어차피 대부분 풀이 과정이 있어야 돼 풀릴 거야. 외워갖고 딱딱한 문제들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써도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이야기를 살펴봤고, 자 렌즈는 패스할게요. 렌즈는 나중에 학교에서 수업하고 만약에 프린트상에 렌즈가 나타난다면 그때 해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프린트가 그때 나와갖고 너무 간단하다. 자 렌즈는 여기 너무 간단하게 나왔는데 물리원의 렌즈라는 범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프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해요. 이것도 하이탑이니까 좀 나와 있는 거고, 그냥 기본적인 건 알고 있는 건 중학교 때 수준밖에 안 돼. 볼록 렌즈는 빛을 모아주는 렌즈.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보다 두꺼운 렌즈. 얘들은 양쪽에 똑같은 거리에 초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 렌즈 공식도 안 나와. 자, 그 다음에 물체의 위치는 상의 위치는 물체가 있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오목 렌즈를 살피면 오목 렌즈는 항상 정리 포상을 주는데 가운데 부분이 더 가운데 부분이 얇은 렌즈이고 얘는 빛을 퍼지기 때문에 발산 렌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정도. 얘는 물체의 위치에 따라서 상이 생기는 종류가 변하지 않지. 그래서 그러니까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이 바로 오목 렌즈들이야. 이번 안경 안 쓰는 건 되게 많다 그래도. 와, 좋겠다. 처음인 것 같아. 하나, 둘, 셋, 인생 넷, 편하다. 다섯. 와, 대박. 아, 렌즈 낀 사람. 와, 꼈어. 대박. 좋겠다. 렌즈 안경 쓰면 살짝 멋있어 보이지 않아? 나안 그거 진짜. 나도 안경 쓰고 싶어. 저는 지금 안경 안 쓰는 친구들이 게임을 거의 안 하는 친구들이 많지. 하하. 자, 그러면 유튜브로 세우는 신기루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신기루. 자, 신기루라는 단어를 얘기해볼게요. 신기루도 빛의 굴절의 현상인데 상황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사막이 있어요. 사막이 있는데 여기 야자나무가 있다고. 자, 여기 멀리서 여행자가 오고 있어요. 마타를 타고 오고 있어요. 자, 이때 낮이 되면 모래 주변에 기온이 상당히 올라가겠지. 기온이 상당히 올라가다 보니까 밀도가 어때? 공기 밀도가 작아. 공기 밀도가 작으면요 굴절율도 작아. 오케이? 온도에 따라 굴절율이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는데 온도가 높을수록 굴절이 작아서 빛의 속도가 빨라지게 돼요. 자, 위쪽은 공기층은 약간 더 낮아. 그러다 보니까 빛이 어떻게 되니? 휘어지는 경향이 있다. 오케이? 원래 이쪽으로 똑바로 갔어야 되는 빛은 어떻게 되버리니? 위로 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오던 빛이 어떻게 돼? 휘어져서 얘 뒤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때 이 사람은 빛이 어디에서 온다고 느껴져? 이쪽에서 온다고 느껴지지.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 나무가 이런 식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 심지어는 하늘에서 오는 빛도 휘어져서 얘기에 들어가. 그럼 이 사람은 빛이 여기에 있다라고 봐요. 하늘은 색깔이 무슨 색이야? 파란색이지. 여기에 파란 웅덩이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보여. 이게 바로 신기루야. 여러분들도 신기루 보셨을 거예요. 여름에 고속도로를 타고 휴가를 가다 보면 아스팔트 위에 뭐가 물이 고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 아스팔트가 검해서 그렇지 하늘이 비쳐 보이는 모습이야. 그래도 신기루에 대한 현상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추운 지방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 여기 빙하가 있어요. 빙하가 이렇게 놓여 있어. 주변 지역이 온데 온도가 상당히 낮겠지. 춥단 말이에요. 자, 여기 탐사선을 타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빛이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온도가 낮고 여기 온도는 높게 나타나.
그럼 이쪽에서 오는 빛이 어떻게 되니? 굴절해 버리지. 어느 방향으로 굴절돼 버릴까? 자 여기서 오는 빛은 어떻게?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굴절하는 거야. 그래서 아래로 굴절돼 버려. 오케이? 자 여기서 온 빛이 이런 식으로 사람의 경우는 이 사람은 자기 시선 방향의 위쪽에 빙하가 있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빙하가 하늘에 매달린 것처럼 보이게 되는 이런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도 역시 신기루인데 빛의 온도에 따라서 빛의 성격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밖에 태양에 있는 거에 있어 일출 일몰 때, 특히 일출 때 여러분들 혹시 일출 보러 동양 가보신 적 있나요? 일출하는 모습을 정확히 본 사람 있나요? 선생님도 역시 한 번도 못 봤어요. 일출하는 거. 왜? 일출하는데 보통 가족으로 가면은 해 맨날 뜨는데 보러 나가기 싫지. 그래서 그냥 일출 보러 갔다가 그냥 그럼 새벽에 나가가지고 가서 봐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자. 그 전에 아는 선생님들하고 갔는데 일출을 보겠다고 그 인력으로 밤새 술을 먹었어. 술 먹고 딴짓하다가 잠깐 졸면 해가 떠 있어. 그 다음에 마음 먹고 딱 갔는데 날씨가 흐려서 안 떠. 또 너무 맑아서 해무 때문에 또 안 보이지. 해무 때문에 안 보여. 그래서 자 가장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일몰을 한번 관찰해 보기로 했다. 해가 지는 모습을 관찰했어. 해가 질 때 혹시 그런 거 아니? 태양이 있으면 일몰을 못 봤다고? 진짜? 네. 신기하다. 자는데? 맨날 지는데 해? 학원에 있으면 안 보여요. 그러게 최근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해 지는 거? 선생님도 생각해 보니까 최근 한 4, 5년 동안 해 지는 것도 못 봤네. 나오면 밤이야. 수요일마다 집안에 있거나 선생님 일찍 끝나도 안 보는데? 하늘을 일찍 끝나면 술 먹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안 보고. 얘가 이렇게 나타나. 이 물 근처에 가면요 원래는 여기서 동그랬거든. 동그랬는데 아주 이상하게 이 근처에 가면 태양이 찌그러진다. 찌그러져보죠. 왜 이런 일이 있게 될까를 얘기해보면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자 이쪽에 지구가 있거든요. 자 지금 태양이 이쪽에 있어요. 태양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지점부터 지구가 태양을 볼 수 있어 없어? 얘가 이렇게 자전하고 있잖아. 근데 태양에서 오는 빛이 아주 신기하게도요 이 주변에 대기권이 있잖아요. 대기권이 있을 때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빛이 어떻게 되니? 굴절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굴절해서 원래는 싹 사라져야 되는데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갖고 실제로 진 이후에도 태양이 보이게 돼. 그 태양이 보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태양이 어떻게 옆으로 찌그러져 보이는 거야. 눈에 안 보여야 되는데도 보이는 현상이 생긴단 말이야. 밑에 것까지 다 보인단 말이야. 좁은 영역이. 그래서 태양이 찌그러져 보이게 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치울게. 대머리 세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찌그러지는 태양의 모습이 이쪽에 나와 있어요. 물 근처로 가면 원래 졌어야 되는데 일부 빛들이 계속 진행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 현상을 그림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고요. 자, 이번에는 전반사라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사 역시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올 수 있는 주제가 됩니다. 전반사. 물리원에서 주 주제 중에 하나야, 전반사. 전반사와
원래 이름이 내부 전반사가 맞아. 내부 전반사가 원래 이름인데 전반사 해버리고 있지. 자, 이 내부 전반사, 여기 리플렉션이니까 반사 법칙을 써야 될 것 같지만 얘도 굴절에 의한 현상이야.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런 특징이 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있어. 이 조건이 아니면 전반사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 자, 얘는 빛이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 전달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야. 오케이? 굴절이 큰 물질에서 굴절이 작은 물질로 빛이 진행하다가 생길 수 있다. 반대의 경우는 전혀 생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자, 여기 굴절률이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가 있어요. N1이고 N2가 있는데 N1보다 N2가 더 크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N2가 더 크대요. 자, 이때 이 한 점에서 빛이 발생하게 되면 한 점에서 빛이 발생하게 되면 빛은 여러 가지 경로로 산란이 되어버린다라고. 자, 이렇게 똑바로 진행할 수 있겠지. 오케이? 속도는 달라지만 진행 방향이 수직하게 나타나고 계속 수직하게 갈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간 빛은 어떻게 되버릴까? 굴절되니까 이렇게 진행해버리겠지. 자, 또 이렇게 가다 보면 얘는 어떻게 돼? 더 심하게 꺾이겠지. 이때 입사각이 증가하는 것보다 굴절각이 증가하는 각이 어때서? 심하게 커지지. 그러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거야. 어떤 특별한 각도로 빛이 입사했더니 더 이상 얘네들은 어때? 갈 자리가 없어서 표면을 따라 흐른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대. 이 표면을 따라 흐르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이때 이 각을 세타 C라고 얘기해. 이 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데? 크리티컬 앵글 임계각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동시에 일어나는 게 뭐가 일어나니? 항상 반사 법칙에 맞게 반사광선들이 나타나거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임계각보다 큰 각으로 입사하게 되면 굴절하는 녀석이 있어 없어? 이게 마지막이거든?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보다 큰 각으로 입사하게 되면 전부 다 반사를 하게 돼. 그래서 이게 바로 전반사라는 현상이야. 자, 이때 이 전반사 일어나는 과정을 식으로 나타내주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N1 곱하기 이쪽에서는 굴절각이 90도가 되겠지. 사인 90도 라는 값은 N2 곱하기 사인 세타 C라고 쓸 수가 있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 이런 관계를 보여줄 수가 있어. 사인 90도는 1이지. 그럼 임계각에 대한 사인 값 사인 세타 C는 뭐라고 쓸 수 있어? N2분의 N1이라고 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나면 임계각과 그 과정을 이야기해 봤어요. 자, 그렇다면 몇몇 특별한 경우에 임계각이 되는 것을 살펴보도록. 자, 물 굴절률이 3분의 4라고 했어요. 공기 중으로 나가는 경우를 보자. 1이라고 했어요. 그럼 사인 세타 C가 뭐가 돼버리죠? 얘는 4분의 3이라는 값이 됩니다. 이때 세타 C는 약 49도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그럼 49도보다 큰 각으로 입사시키면 얘는 무조건 뭐가 일어난다? 전반사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49도가 커버리면 전반사가 일어난다. 자, 이번에는 유리에서 공기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때는 사인 세타 C가 뭐가 돼버리지? 얘는 3분의 2가 돼버리지. 그래서 세타 C는 이 경우에 얼마가 됩니까? 약 42도가 돼요. 그래서 45도보다 큰 각으로 입사하게 되면 얘들은 전체를 반사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나타나는데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를 한번 보자. 자, 대웅이가 대학을 다니다 아주 특별한 거를 알게 돼서 그거에 대해서 발명을 했어요. 요즘 말로 컴퓨터의 윈도우 같은 걸 발명을 했어요. 무지막지한 부자가 되겠죠. 이거 발명한 사람이 진짜 부자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진짜 박애주의자였어.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해서 WWW를 처음 제안한 사람이 있어. 이거를 아마 특허로 출원해 갖고 사람들 못 쓰게 했다면 유사 소스까지 다 등록해서 못 쓰게 했다면은 우리가 인터넷 쓰는 게 엄청 불편했을 거야. 엄청 불편했는데 이 사람이 이걸 발명해 갖고 오픈 소스로 풀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리눅스 그룹 사람이죠. 리눅스 개발 그룹 사람이야. 그래서 이거를 풀어버렸는데 아마 이거를 특허냈으면 스티브 잡스보다 더 부자가 됐을 거야. 죽었으니까 부자 아니구나. 빈털털이구나. 근데 우리나라에도 진짜 돈 엄청나게 벌 수 있었던 사람이 못 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미국 놈들 때문에. 혹시 안철수? 찰스 아저씨는 이 사람이 지금 효용 가치에 비하면은 찰스는 그지야. 근데 이분이 뭘 했냐면 이거의 발명자예요. MP3 파일 포맷에 대한 발명자야. 그리고 이거를 미국 특허까지 다 냈어요. 국내 특허, 미국 특허, 세계 주요국 특허를 다 냈어. 그리고 이 MP3에 대한 기계 장치도 처음에 만들었어. 그런데 어떻게 뺏겼는지 뺏기는 과정 얘기해줄까? MP3 갖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지? 노래 듣잖아. 그래갖고 미국 놈들이 미국 음반협회하고 저작권협회하고 짜고 이 짓을 했어. 협박을 한 거야. 너네 MP3 때문에 우리 음원이 사람들이 꽁으로 어둠의 경로로 다 변환해서 듣고 있다. 니네가 책임져. 그래갖고 미국에서 나오는 정식 공문을 갖고 협박을 한 거야.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1000만 원도 안 되게 팔았을 거야. 그냥 특허권을. 그래서 지네가 엄청나게 써버리는 거지. 사실 MP3가 그 노래 내가 만드는 거 아니라면 내가 책임질 필요 없단 말이야. 안 그래? 내가 책임질 필요 없어. 그건 사용자가 아니지. 그 사용자를 고발해야지. 어떻게 소스를 개발한 사람을 고발하게. 그리고 이 사람을 고발한다고 협박만 한 거야. 그럼 싹 팔아먹었는데 그거 가져간 새끼가 엄청나게 부자가 됐지. 그러니까 대웅이도 뭘 발명한다는 거에 대해서 부인하지 마세요.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그리고 집에다가 연못을 팠어요. 연못을 파서 거기다 뭐 비단 이모가 다 키우고 그래갖고 사실 그 되게 지저분해. 그래갖고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 연못을 파고 여기에 조명을 달았어. 조명을 달아갖고 항상 아름답게 보이게끔 해준 거예요. 집도 멋있게 줘가지고 전면이 다 유리야. 사생활이 다 공개돼 있어. 태풍 안 깨지게. 요즘은 태풍 와도 유리 안 깨지지. 진짜요? 국회의원 회관이 있어. 그 새끼들이 멋있게 보인다고 전면 유리로 만들었잖아. 전면 유리로 만들었어. 태풍 와도 안 깨지잖아. 그 덕분에 여름철에 국민 세금으로 냉방비가 어마무시하게 나가지. 국회의원 없애버려야 된다니까. 자, 연못을 엄청나게 이쁘게 파고요. 안에 조명을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전멸되게 해놨대요. 자, 바닥에 불을 켜놓은 거야. 처음에는 멋있었는데 점차 대웅에게는 남모를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밤에도 이 조명 때문에 너무 환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봤더니 이런 이유예요. 여기에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서 나오는 빛 때문에 이 빛은 삼지사방으로 퍼져나가거든. 좀 이따 보면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대웅이는 결심을 했어. 이 위에 밤마다 얘를 막기 위해서 가림막을 설치하기로 했어. 가림막을 설치하기로 했어. 부자다 보니까 자동으로 펴지겠지. 내가 켜지면 슉 펴지겠지. 그리고 낮이 되면 상처 피겠지. 소용이 없다. 낮에는 접히고 밤에는 켜질 거가 꺼질 거 같으면 조명이 필요 없잖아. 돈 막 쓰네. 돈이 남았어. 대웅이가 눈을 감는 순간에 켜지게끔 하자. 자, 그래서 얘기하는데 여기에 가림막을 만들어. 이 가림막을 해줄 때 이 물의 불전율을 n이라고 하고 공기 불전율 1이라고 하고 이 녀석의 깊이를 h라고 했을 때 이 가림막의 반지름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얘는 이런 관계를 갖게 돼. 자, 임의 위치로 오게 되면 빛이 어때? 불전을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어느 위치를 잡아주면 될까? 여기서 나온 빛이 전반사가 되게끔 하는 이런 위치를 잡아주면 되겠지. 바로 이 빛들이 여기서 잠깐만 이렇게 가면 이거보다 약간 위로 가겠지? 삼지사광을 밝게 비춰준단 말이야. 어디서 봐도 빛이 다 보이게. 이해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때 요 각은 임계각 세타 C여야 한다. 오케이? 임계각 세타 C라는 값으로 빛이 모두 다 가려지게 하는 이런 현상을 보고 싶었던 거야. 자, 그래서 이때 계산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1 곱하기 사인 90도 라는 값은 뭐가 돼버립니까? n 곱하기 사인 세타 C라고 하죠. 그러면 사인 세타 C라는 값은 얼마? n분의 1이라고. 사람들은 복잡하게 이걸 사인, 코사인 관계를 이용해서 변형시킬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사인 값이 어떤 정수도는 실수로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자, 여기를 세타 C라고. 지금 사인 세타 C니까 이게 n이고 얘가 1이지. 윗변은 얼마가 될까? n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지. 이 관계가 사인 코사인 관계를 새로 정립해주는 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공연히 사인 나오면 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이렇게 삼각형을 새로 그려서 삼각함수를 새로 정의하는 게 더 빨라.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볼 수 있네. 어리라는 값은 얼마? h 곱하기 탄젠트 세타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럼 이 관계 있으면 바로 구할 수 있지. 바로 구하면 얼마가 되니? 루트 n 제곱 마이너스 1분의 h라는 값이 됐다는 얘기야. 이해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계산해주면 편하다는 이야기야. 또 이런 것도 볼 수 있다. 이게 없어. 만약 여기 물고기가 있었다라고 가정해보자. 물고기는 세상을 어떻게 볼까? 앞에 하고 물고기가 보는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 원으로. 자, 물고기가 보는 세상은 동그래. 동그란데 이 동그란 거를 우리는 이 동그란 부분만 보이고 나머지는 빛이 못 들어오는 영역이야. 빛은 광선 역진의 원리가 있어서 이렇게 간다면 이렇게 오는 녀석도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럼 이 동그란 원판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에서 빛이 들어오질 않아. 나머지는 캄캄한 세상이야. 그래서 이거를 스넬의 창이라고 불러. 스넬 법칙에 의해서 정의됐지. 스넬의 창이라고 부르는데 세상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도심지에 있는 물속에 물고기라면 주변에 뭐 아파트 있고 건물 있고 있다면 이렇게 보니까 세상이 맛있겠다. 너네 혹시 카렌더 같은 거 만들 때 어안렌즈에서 나타난 거 달라고 그림 본 적 있니? 사진을 찍을 때 사진 찍는 기법 중에 하나야. 어안렌즈라는 거야. 세상이 이렇게 보여. 그래서 모든 빌딩이 여기 하늘 중심이란 말이야. 이쪽을 향하기 위해서 사진이 찍히게 돼. 그래서 물고기가 보는 세상이 이렇게 보이잖아. 그래서
프리즘이라는 게 있거든. 한번 찾아보면은 뭐 많이 써 있을 거야. 어안렌즈에서 살짝 찾아보면 이런 형태의 그림, 스냅핑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걸로 어떤 걸 써줄 수가 있냐면, 자, 전반사 프리즘이라는 게 있거든. 전반사 프리즘이라는 것과 자, 그다음에 방투신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반사 프리즘부터 본 다음에 방투신에 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실험실에 가면, 물리 실험실에 가면은 프리즘이 두 종류가 있어. 하나는 정삼각형 모양의 단면적이 정삼각형 모양의 프리즘이고, 또 하나는 직각삼각형 모양의 프리즘이 있다라고 해요. 이때 정삼각형 모양의 프리즘을 우리는 분산 프리즘이라고 얘기해요. 분산 프리즘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직각삼각형 모양의 프리즘을 전반사 프리즘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그럼 전반사 프리즘이 어떻게 이용된다고? 자, 전반사 프리즘이라는 걸 얘기해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직각삼각형 모양의 프리즘이라고 했죠. 자, 이때 한 면의 각도가 얼마가 되니? 45도가 될 거야. 자, 빛이 똑바로 들어옵니다. 똑바로 들어옵니다. 이때 이 면에 대해서, 여기 수직이니까 수직하게 진행하겠지. 이 면에 대해서 입사가 얼마가 돼? 45도. 유리 공개 임계각이 얼마라고 했지? 42도라고 얘기했지. 42도보다 크잖아. 42도보다 크면 얘는 똑바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야. 자, 또 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오게 돼. 자, 그래서 얘는 이쪽에 글자가 가짜가 쓰여지고 이쪽에 글자가 가짜, 이런 식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오케이? 방향을 바꿔주게 돼. 빛이 진행하는 거. 이거 이용해서 만든 게 있는데, 천체 관측 해본 사람, 굴절망원경 써서 관찰해본 사람. 굴절망원경 써서 관찰하면은 너무 낮게 스탠드를 설치하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놓지? 그거 직교 프리즘이라는 걸 꽂아놓고 관찰하게 돼. 그 속에 얘가 들어있어. 왜? 거울 써도 되잖아. 여러분들 초등학교 3학년쯤에 잠만경 만들어 보셨을걸? 맞아요. 종이와 거울을 이용해서 잠만경 만들어 봤을 거야. 이때 잠만경에 이용할 때 잠만경도 이걸 쓰거든. 실제로 잠만경도 이걸 쓰는데, 여러분들은 뭘로 만들었지? 거울을 이용해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이걸 거울로 쓰면 되지, 뭐 굳이 프리즘을 갖다 쓸까요? 외국이 적어서. 외국은 파장 차이는 없어요. 색수차. 큰 차이 없고요. 면접할 때 거울은 색수차가 거의 안 일어납니다. 우리 이상적인 거울을 너가 잘못 인식해서 그래. 이상적인 거울은 유리를 갖다 놓고 앞에 금속 방막을 입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금속 방막을 앞면으로 쓰게 해. 그럼 유리를 통하지 않지. 그럼 유리 모듈을 붙여놔? 얘는 그냥 기판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니? 유리 쪽을 보게 하지. 왜? 기스나니까. 이것만 쓰지 마. 흠집이 생기더라고. 뒷면을 원래 금속면을 사용하지 않고 뒷면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수차 같은 게 안 일어나요. 이유는, 가장 간단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거울을 이용하는 금속면에서 빛이 반사되지. 빛은 전자기파란 말이야. 빛이 들어가게 되면 금속 내부의 전자들이 전자기파 때문에 진동을 해요. 진동하는 전자는 전자기파를 방출하죠. 똑같은 진동수의 전자기파를 방출해서 바깥으로 분출해줘요. 그게 반사의 원리야. 거울에서 일어나는 반사 원리야. 금속은 외부 전자기장에 의해서 전자의 진동이 생기고, 전자 진동이 가속되니까 전자기파 방출되잖아. 그 빛을 우리가 눈으로 관찰하는 거야. 그럼 왜 진동수가 같아요? 외부 전기장에 의해서 전자가 공명을 하거든. 같은
같은 진동수로 움직이게끔 돼 있으니까 같은 진동수의 빛을 방출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빛의 고성에 대해서 전반사라는 성질을 이용해. 그러다 보니까 거울을 이용한 반사는 에너지 손실이 생기는데 전반사는 에너지 손실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보통 일상생활에서 반사는 그냥 거울 써도 되는데 천체 관측 같은 경우에는 빛이 진짜 이만큼도 아까워. 가급적이면 별에서 오는 빛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우리 눈으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조차 안 뽑아서 이 프리즘을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프리즘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반사 프리즘을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놓게 되면 얘는 수직하게 입사하지. 45도로 들어오네. 자, 전반사하지. 또 45도로 들어오네. 전반사하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오다 보면 자,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온 빛이 이렇게 나오게 되지. 자, 이쪽에 가짜 보면 가짜가 이렇게 생기겠네. 상하가 반전이 됐어요. 자, 얘는 어디다 써먹을까요? 우리 흔히 망원경이라는 망원경을 관찰해서 보면요, 보통 갈릴레이식 망원경으로 관찰해서 보면은 상하 좌우가 바뀌어 보입니다. 오케이? 상하 좌우가 바뀌어서 보이게 돼요. 자, 이 상하 좌우 바뀌는 거를 자, 요 프리즘을 두 개를 90도로 꺾어 놓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놓고 하나는 옆으로 놓게 돼요. 그래서 오면 이렇게 온 빛이 이렇게 와서 다시 전반사대 이렇게 오면 얘는 상하 좌우를 다시 반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쌍안경이야. 쌍안경의 손잡이 부분을 보면 좀 울퉁불퉁하게 생겼어. 거기를 뜯어보면 프리즘 두 개가 자, 이런 구조로 돼서 한 쌍이 양쪽에 한 쌍씩 존재해. 그래서 이 프리즘이 꺾이는 모습에서 얘가 울퉁불퉁해진 거야. 그래서 이 쌍안경 속에 프리즘이 두 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다. 혹시 스코필드라는 거 본 적 있나요? 스코필드. 양궁 선수들이 양궁하고 감독이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또는 선수들도 가끔 가다 쳐다보지. 걔들도 망원경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꺾여 있어. 이해해요? 망원경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꺾여 있어. 이 꺾인 부분에 프리즘을 이렇게 장착을 시켜놨어요. 집에 단망경 있는데 하나 갖고 와서 대줄 거야. 단망경이 생긴 것도 되게 재미난 얘기가 있어. 선생님 후배 녀석 중에 뽑기 진짜 잘하는 애가 있어. 근데 되게 거기가 뭐야? 좋아. 뭐가 좋아? 물건이 좋아. 물건이 좋아갖고 얘한테 10,000원 주면 기회를 4번을 주거든. 그럼 얘는 4번 중에 3개를 뽑아. 실력자야. 그 기계 특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 다른 기계 나면 좀 꽝이야. 그 기계만큼은 엄청 잘 알고 있어. 어디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갖고 안 뽑힌다. 그것까지 다 알아. 그러니까 거기 있는 물건은 안 뽑아. 다른 걸 뽑는데 오늘 보니까 물건이 꽉 채워놨어. 야, 내가 10,000원 줄게. 너 뽑아서 하나만 주고 너 다 가져. 그래서 뽑았는데 3개를 뽑았는데 단방경을 뽑았어. 가치로는 그래도 10,000원은 넘어 하나가. 우리 집에서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공원의 꼭대기 안테나가 보이더라. 굉장히 잘 보이는 거야. 그 정도면. 그래갖고 숫자도 상당히 적은 편이야. 그 집에 어디다 놨지? 안 꺼내봐서 모르겠다. 원래 그거를 달라고 한 목적은 얘의 배율에 따라서 한번 성운을 관찰해 보려고. 오리온자에 가면 성운이 존재해요. 말머리 성운이라고 하니 걔 있고 또 하나의 성운이 하나 더 있거든요. 옆쪽에. 그래서 관찰해 보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밖에 나갈 일이 없어서. 성분이 그냥 세게 나눠서 보면 보여요. 망경 성능 정보를 보면 보여. 성은이요? 그 자리는 나도 내 눈으로 보여. 어디
보시다 보니까 멀리 있는 걸 잘 봐갖고 뚫어지게 보면 성은 보여드려요. 망원경으로 볼 수 있어 성우는 그냥 간단한 망원경 같고 우리가 보통 뭐 배울 겁내 좋은 거 이거는 행성 관측용이야 보통. 그래갖고 성운 성단 볼 때는 그냥 저배율로 관찰하는 거니까 그냥 일반 저배율 그냥 꾸준 망원경 갖고 보여요. 찾기가 힘들지. 찾기가 힘들지. 천체 관측에 관심 받고 있는 사람 누구 있지 않아요? 미래 천문학자 없니? 천문연구원도 이런 거 하던데. 너 했니? 자소서에 그렇게 그랬지? 나도 자소서에 그러거든. 너도 그래? 전체 물리학 회사에 버릴 수 없으니까 원래 별 보는 사람들이 별 볼 일이 없어서 배고파요. 근데 아직 달밖에 못 봐봤어. 야, 달이랑 목성까지 봤어. 목성 와서 토성도 봤을 건데. 토성을 못 봤어요. 토성 못 봤어? 목성은 우리 보통 망원경으로 관측하면 중간 배율 정도로 관측하면 새끼 손톱만하게 보여요. 새끼 손톱만하게 보이는데 눈으로 보면은 이런 걸 알게 될 거야. 색상이 별로 안 간다는 거. 우리가 책으로 보면은 주황색, 빨간색, 노란색 색 줄이 여러 개가 있지. 근데 망원경으로 보면 색감이 거의 없고 흑백같이 보여요. 그리고 옆줄무늬, 큰 옆줄무늬가 4개 정도가 보이고 대흑점이 보여요. 거기까지야. 그럼 색감은 어떻게 관찰할까? 얘를 사진을 찍은 거를요 여러 개 겹쳐 수백 장. 그럼 색상이 나타나요. 실제 색상 갖게 하는 게 그렇게 해줘. 실제 여러 개 찍어갖기를 겹쳐줘. 근데 요즘 디지털카메라가 발달해서 여러 개 겹칠 필요 없지. 여러 개 겹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찍을 필요 없지. 하나를 찍어놓고 계속 한 1000장 붙여놓으면은 색상은 어느 정도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토성은 어느 정도 보이냐면 이 새끼 손톱이 한 절반 정도 보여요. 보면은 와 물론 색상은 별로 안 나. 근데 진짜 막 신기한 게 고리야. 고리를 보는 순간에 막 전율이 느껴져. 책하고 똑같잖아. 나는 전율 불화가 아니겠어. 얘가 어떻게 여기 있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눈으로 보여. 그거는 언제 관찰해야 천문학자의 꿈을 키우게 되냐면 보통 초등학교 2, 3학년 때 봐야지 천문학자 꿈을 키우게 돼. 그 위에 본 사람들은 잠시 천문학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말이 천문학자인데 천문학자들은요 실제 별 보러 거의 안 가요. 다 이론 물리학자들이랑 빅뱅이나 보고 우주 배경 복사나 얘기하고 이런 걸 하지. 가서 뭐 토성이 없잖아요, 목성이 없잖아요. 와 이거는 갈릴레이 시대 얘기지. 그래서 요즘은 아무도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문 관측원이 그런 예가 되겠지. 천문 관측원. 근데 천문 관측하는 애들은 나이 먹고 하는 애들 되게 많은데 외국은 특히 아마추어 천문가 애들이 되게 많거든. 틈만 나면 자기 망원경. 이 망원경이 반사망원경 주로 쓰는데 애들이 구경이 무지막지. 지네가 자체 제작해서도 갖고 다녀. 40인치짜리 갖고 다녀. 40인치면 얼마니? 2.5성 곱하기 40이야. 그러면 거의 1m가 되니? 이런 걸 갖고 다니는 미친놈들도 있어. 네? 자기가 만든 거야. 가공해서요. 네. 선생님 후배들도 옛날에 망원경이 엄청 비쌌거든.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에서 렌즈를 못 만들었어. 렌즈 만들어도 관측용으로는 못 만들었다고. 그래갖고 팔지를 않았어. 일본서 수입하게 되는데 수입 렌즈가 어마무시하게 비싸거든. 근데 선생님 후배들은 다 이거를 깎아서 만들었어. 렌즈도 깎고 후물면도 깎고. 강화도에 가면요 렌즈 깎는 할아버지가 있었대요. 그래서 얘들이 거기다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하면 답을 먹여주고 해주고 애들한테 깎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야. 그럼 이 아저씨한테 이 할아버지한테 유리 베이스 값만 주면 그리고 사포 값만 주고 광택제만 주면은 광택제 비용을 내면 이거를 들어가고 렌즈든 거울이든 하나 깎아갖고 나온다고. 근데 진짜 갔더니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을 계속 문지른대.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식. 옛날부터 사람의 지도가 기에 넣어다 빼면 될 것 같아. 유리를? 근데 기포 같은 거 있네요. 요즘 플라스틱으로 만든 렌즈들은 다 그렇게 주물로 만듭니다. 옛날에는 유리 베이스가 깎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없어져야 돼. 예뻤겠다. 일주일 동안 없어지고 한 달 뒤쯤 되면은 개인 망원경을 들고 다녀. 되게 볼품 없어. 경통이 PVC야. 경통이 PVC. 안 그래도 파이프로 경통 만들기가 쉽지가 않잖아. 세로는 무겁잖아. 걔네들은 그걸 내고 산에 가야 된단 말이야. 낭만 있긴 하다. 낭만? 자기가 만든 걸로. 산에 올라가는데 가장 우리나라에서 천문관측의 명소가 설악산 쪽 근처 가면 태조산이라는 산이 있거든. 그 산이 관측의 명소야. 왜 관측의 명소냐면 상당히 높은데 상당히 꼭대기까지 차가 갈 수 있었어. 그래서 걸어가는 거리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가. 그리고 하늘에 가까워질수록 별들이 더 잘 보여. 광해가 되게 적어서. 그래서 그쪽에 많이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니까 애들이 어때? 무겁잖아. 무거우니까 가볍게 만들고 렌즈만 해도 무게가 장난 아니야. 근데 거기다 쇠로 만들려고 못 들고 다니지. 그러니까 가볍게 한다고 PVC로 경통 만들어 갖고 왔는데 진짜 볼품 없어. 배관 수리공 같이 하고 거기다 가대가 되게 비싸잖아. 마운트라는 게 되게 비싸다. 걔들은 마운트도 함석 쪼개갖고 지들이 만들거든. 근데 수제작. 그냥 손으로 움직이게끔 하지 그거를 정확히 적도의식으로 못 만들어. 자, 선생님도 옛날에 옥션에서 망원경을 경매 받아갖고 그때 당시 상당히 비쌌던 망원경인데 10만 5천 원 주고 산 적이 있거든. 10만 5천 원인데 마운트 값만 해도 20만 원 넘을 거야. 근데 올려놨는데 나쁜 새끼야. 원래 1,000원 경매였거든. 1,000원부터 시작한 거야.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그 물건 올리는 놈과 관계된 놈 같아. 올려놓으면은 가격을 계속 올리는 거야. 근데 1,000원 놨더니 이 새끼가 10,000원 이렇게 가. 맨날 11,000원. 하면 다음날 가면 2만 몇천 원. 다음날 가갖고 이 새끼 뭐야? 그럼 걔가 2만 몇천 원. 그러니까 3만 원. 이 새끼가 또 한 4만 원. 계속 올리더라고. 그래갖고 그 재입차를 한 20분 한 것 같아. 50원 단위까지 나와. 그래갖고 10만 5천 원인데 마감이 됐어. 10만 원. 그 10만 5천 원 마감한 이유도 그래. 내가 자꾸 올리니까 이 새끼 자꾸 올리는 것 같아갖고 어떻게 했는지 아니? 마감하는 시간 전까지 그냥 보고만 있었어. 더 이상 못 올리게 하려고. 마감하는 시간까지 보고 있다가 마감하기 한 2~30초 전에 걔가 붙인 것보다 5천 원 더 붙여갖고 입찰을 했어. 그래갖고 받아갖고 별 진짜 많이 봤다. 그때 학원이 7층 건물에 7층이었거든. 옥상이 비어 있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갖고 올라가 학생들 엄청나게 내줬다. 감성이다. 근데 단점이 좀 있어 애들이. 수업을 1시까지 하잖아. 별 본다고 애들 3시, 4시까지 잡아놓거든. 애들 죽으려고 하지. 선생님 별을 보내주세요. 다 먹어. 3시 내시면 집에 가면 자, 그러면 그때 모투가 없어갖고 일일이 다 찾으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 그 찾아주는 애이 없어. 그때는 뭐 보고 싶으면 앱 같은 걸 못 찾았어요. 투지폰이었는데. 어디 찾아요? 막책 보면서 막 오늘이 며칠이니까 뭐 어느 서경이 미리 보고 나가. 미리 보고 나가. 각도 잃어버리지 말자. 몇 시에 오른쪽 하늘 보면 누가 있잖아. 이거 보고 나가. 목성은 육안으로 더 보여. 목성, 토성, 화성은 육안으로 보여. 그리고 오늘 화성 떴네? 이거 보인단 말이야. 화성은 별이 유난히 약간 빨간 기운이 도는 별을 찾으면 작은 별이야. 아주 밝진 않아. 그래서 걔는 머리 시큰하고 화성이야. 목성은 유난히 밝은 별이 지나가는데 걔가 목성이고 그 사이에 밝기 때문에 토성을 확인할 때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얘가 별인지 토성인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목성보다 밝기가 적은데
적어도 이동 속도가 다른 별보다 빠른 녀석이 있어. 약간 빨라. 또는 매일 보는 위치가 달라. 걔는 투성일 가능성이 높아. 한밤중에 봤을 때. 근데 천문도 보고 나가는 게 가장 정확하지. 몇 시에 어느 쪽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한번 천문에 관심 있는 사람은 나이 먹고 차 사고 망원경을 트렁크에 싣고 자식 손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대주면 좋을 거야. 근데 시골 가서 보면 당황할 거야. 시골 가서 보면 인천에서 찾기가 쉬운데 시골 가면요 북극성 찾기가 힘들어요. 원래 북극성 주변에 별이 안 보이거든 잘. 근데 시골 가서 보면 북극성 주변에 별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보여요. 그리고 또 새끼 북극성이야?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북극성 찾는 방법을 배우죠. 카시오페 자리하고 북두칠성을 해서 북극성 위치를 찾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그 방향만 잡아놓은 망령 거기에 맞춰놓고 요즘은 고투로 다 하니까 찍찍찍 누르면 다 찾아줘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자 이거를 봅니까? 자 광케이블이라는 거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광선. 자, 광소묘는 직접적으로 문제 나온 적도 있는데 최근에는 너무 흔해져 갖고 문제 잘 안 나와. 아주 옛날엔 이게 경시 문제였어. 이거 올림피아드 문제였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 내신으로 나오더니 너무 이제 쉬워졌다고 내신으로도 안 나와. 자, 얘는 구성 상태가 이렇게 돼 있어. 중심엔 유리야. 코어야, 코어. 이거를 코어라고 부르는. 자, 그리고 이 주변부는 산화막을 입히거나 유리를 산화시키거나 또는 자, 플라스틱 재질 등으로 이렇게 쌓아놔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클레딩이라고 해요. 클레딩이라고 얘기해요. 이때 굴절율은 코어의 굴절율이 클레딩보다 커요. 자, 그래서 빛을 보통은 중앙으로 입사시킨 후에 굴절을 하게 되면 이 굴절하는 광선이 반사되어질 때 입사하게 될 때 임계각보다 큰 각으로 입사하게 된다면 이거 임계가 상당히 어때? 큰 편이야. 상당히 큰 편이야. 그래서 비스듬하게 들어가야 돼. 굴절율 차이가 크질 않아. 그래서 얘네들이 전반사를 일으켜서 이렇게 굴절되는 이런 특성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는데 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 옛날 이거 한국 올림피아드 출제됐던 문제다. 올림피아드. 뭘 하야? 쉬워. 쉬운데 옛날에는 어려웠단 말이야. 옛날에 어려웠는데 지금 쉬워. 자, 여기에 어떤 특정한 각도로 입사시킬 거예요. 만약에 이 각도를 크게 하면 굴절각이 어떻게 되니? 더 커지겠지. 더 커져? 요 각도가 커지면은 요 각도 입사각이란 말이야. 이 각도가 커지면 얘는 어떻게 되지? 커져요? 자, 요 각도도 커지죠. 그러면 임계각보다 어때? 커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 각을 각이 작을수록 이쪽에 임계각이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요 각을 최대각이라고 해. 오케이? 임계를 시킬 수 있는 최대각이야. 최소각이 아니고 최대각이 되고 있는데 여기 빛을 입사시킬 거야. 얘 굴절율을 NC, 얘를 N이라고 하고 공기 중의 굴절율은 1이라고 해보자. 여기서 입사시켰을 때 얘가 굴절이 되지. 굴절이 돼서 여기서 다시 반사돼서 나오게 되지. 이때 반사돼서 나오게 되는 자, 최대각을 다음 시간 숙제로 한번 찾아갖고 와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착각을 해갖고 수업을 3시간짜리 하고 뭐야? 끝났어요? 여기는 아직 지금 끝나면 안 돼? 그렇죠? 한 사람 더 남았어. 너무 좋지. 40분 더 있는 줄 알았어. 뭐라고? 40분 더 있는 줄 알았어. 제가 제일 잘하는 원래
밤에 시작했니? 아니요, 한 시작했어요. 주말이잖아. 주말에 아까 먹으니까 기분이 없어. 배고프다. 집에서 좋아질 거야. 시간 좀더 지워주라. 네, 안녕하세요. 재미요. 하면은 지워.